봐라, 기가 막힌다. 진짜 크네. 질리지 않고 즐겁게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 즐겁겠습니다. 탕탕! 대한민국 방방곡곡 살아있는 현장을 찾아갑니다. VJ 특공대 리턴즈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12월의 시계가 참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바깥 공기는 영하로 뚝 떨어졌지만 우리네 삶의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들은요. 추위를 잊게 만드는 뜨끈한 맛부터 새해를 준비하는 설렘 가득한 배움의 현장, 그리고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순간들까지 종합 선물 세트처럼 꽉꽉 채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누구나 생각나는 맛이 있죠. 속까지 뻥 뚫리는 뜨끈한 국물인데요. 서울의 한복판, 직장인들의 전쟁터에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가마솥을 찾아갔습니다. 매일 뽀얗게 우려낸 진한 사골 육수에 사장님이 직접 깐깐하게 고른 재료들이 만나서 겨울철 지친 몸을 일으키는 보약 같은 한 끼가 탄생한다는데요. 추위야 물러가라! 펄펄 끓는 뚝배기 속 그 뜨거운 열기 속으로 안내합니다. 맛집 많기로 유명한 강남 한복판.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에도 줄을 세우는 맛이 있다. 추울수록 생각나는 뜨끈한 맛이어서 꼭 옵니다. 얼큰해서 이거 한 그릇 먹으면 몸이 열이 납니다. 푸짐해서 가성비 최고! 좁고 허기질수록 절실히 생각난다는 맛의 주인공은 바로 감자탕 나왔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야들야들한 고기 듬뿍. 거기뿐 아니라 움츠러든 마음까지 채워주는 제대로 된 한 끼 감자탕 되시겠다. 이야, 고기 봐라, 기가 막힌다. 진짜 크네. 감자탕을 마주한 순간부터 말 섞을 틈을 없다. 너무 맛있는데요? 고기 한 입 먹고 보기만 해도 진한 국물 후루루룩 들이켜주면 너무 시원해. 얼마나 자주 오세요?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입니다. 어제도 오고 오늘도 왔어요. 아마 내일도 오지 않을까요? 고기도 잡내 없이 촉촉하고 야들야들해요. 국물이 너무 깔끔해서 속이 너무 편안하고 든든합니다. 제 아무리 호불호 없는 외식 메뉴라지만 한 번 온 손님이 단골이 되는 이유가 있다고. 요즘 고물가 시대인 거 대비해서 맛은 기본으로 맛있고 양이 너무 많아요. 이 뼈를 제가 지금 3개 넘게 좀 뜯고 있는데 아직도 뼈가 남아있을 정도로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회사 근처에 이런 감자탕집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매일매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 강남 한복판에서 이 가격 실화? 심지어 뼈 해장국은 10,000원을 내면 저렴한 커피 한 잔 값을 거슬러준다. 좋다, 좋다. 이렇게 팔아도 남는 게 있나 궁금한데 요즘 외식 물가가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든든한 끼를 제공하고 싶어서요. 저희가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손님들이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죠. 그래도 뭐 남긴 남아요. 넉넉한 인심의 비결은 박리담배. 그렇다고 품질이 낮을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 오직 국내산 돼지 등뼈만 사용하고 있다는데 사장님 오셨어요? 네, 12개요. 네, 12개요. 언뜻 봐도 심상치 않은 양. 저희가 등뼈 부위를 주로 쓰는데 여기 한 포대당 2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12개면 뭐 한 240kg? 여기 하루면 다 나가죠. 이게 당일에 생산된 이거 신선한 등뼈로 맨날 저희가 수급받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흐트러짐 없는 식감을 위해 지방이 적고 살집이 단단한 부위만 골라 사용. 그러나 좋은 재료는 시작일 뿐. 고기 잡내를 잡기 위해서 씻는데 특별히 신경 쓰고 있어요. 잡내의 주범 빗물까지 제거해 주었다면 이제 팔팔 끓여줄 차례인데 느닷없이 정체불명의 하얀 국물 떠와 등뼈 통에 붓는다? 국물 뭐예요?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절대 미각 자랑하는 제작진이 직접 나서 맛을 보는데 이거 담백한 이거 사골국 아니에요? 오, 맞아요. 저희가 지금 사골 육수 베이스로 감자탕을 만들거든요. 돼지 사골뼈로 24시간 계속해서 우려내고 있어요.
이 사골 육수가 국물의 깊고 진한 맛을 완성하는 결정타. 야, 들이는 시간과 정성이 대단하다. 육수에 이렇게 야채들이 많이 들어가야 감칠맛이 더 올라오거든요. 조미료 한 톨 넣지 않고도 감칠맛이 폭발할 수 있도록 온갖 채소 아낌없이 넣어주고 얼큰한 맛 책임지는 비법 양념 더해 팔팔 끓여주면 손님상 출격 준비 완료. 버는 간만으로도 군침이 돈다. 이제 냄비 담아서 나가면 되겠어요. 아직 안 됩니다. 바로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바로 염도 체크. 이 염도 체크를 한다고요? 여기에 조그만 불 편차에 따라서 이게 맛이 싱거워지거나 짜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도계를 사용하면 일정하게 손님께 드릴 수 있어요. 맛은 깐깐하게, 인심은 넉넉하게가 바로 이 집의 장사 철학. 푸짐한 고기 양으로 감동 제대로 담고 마지막으로 미나리 듬뿍 얹어 향긋함까지 더해지면 기름진 맛은 잡고 깊이는 살린 사골 감자탕 완성이요. 맛 좋아 보인다. 와, 푸짐하다. 와. 야들야들해가지고 고기가 그냥 다 빠지는데. 고기도 오래 삶아서 그런지 이렇게 배벨레한 그런 느낌. 물에서 잘 발라져서 숟가락에 그냥 떠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탕탕 감자탕 지방 완전 제격했습니다. 탕탕. 국물 한 점까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많이 먹었거든. 생선을 그냥 싹 내려간다고. 국물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재료가 잘 들어가 있어서 되게 깊어요. 고기 한번 딱 입에 뜯고 나서 국물 한번 딱 마시면 이게 되게 환상이 좋아지죠. 이 국물 맛에 공깃밥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무슈 밥조차 그냥 밥이 아니었으니 황금빛 강황밥 되시겠다. 사장님 왜 강한 밥을 해요? 이게 색도 이쁘고 향도 과하지 않아서 그 국물 요리에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강황밥을 쓰고 있어요. 약으로도 쓰이는 귀한 강황을 밥에 넣어 지었으니 밥 한 숟갈이 황금 못지않게 귀하다. 강황밥의 향이 우선 고소하고요. 감자탕이랑 같이 먹었을 때 감칠맛이 올라와서 맛이 2배로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해가 지면 감자탕에 도전장을 내민다는 메뉴가 있었으니 바다 등뼈찜 나왔습니다. 등뼈 완전 산이다 산. 용암처럼 빨간 양념이 돋보이는 화산 등뼈찜. 탄생 배경이 궁금해. 낮에도 손님이 많은데 저녁에도 손님이 많거든요. 그래서 술자리에 어울리는 매콤한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고된 하루의 끝 매운맛이야말로 최고의 위로. 등뼈에 콩나물 미나리 넣고 화끈하게 볶아주면 입맛이 화산처럼 폭발하는 화산 등뼈찜 완성이요. 입 터진 김에 체면은 잠시 접어두고 뼈째 들고 뜯어본다. 나는 많은 게 좋아. 여기 엄청 많아, 야. 근데 고기도 엄청 맛있어. 적당히 맵고 한국 사람이랑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콩나물은 아삭하고 등뼈는 너무 부드러워서 환상의 궁합입니다. 혼자 먹어도 맛있지만 사돌의 팔촌까지 데려와 먹여주고 싶은 궁극의 맛. 자, 우리 식구들입니다. 그래요? 네네. 회사분들. 네. 오늘 이 팀장이 생일이라 특별히 회식 갔습니다. 생일이세요? 생일에는 역시 감자탕이죠. 팀장, 생일 축하해. 아유 혼돈해라. 옆구리 시린 이 겨울날 너나 할 것 없이 둘러앉아 든든한 감자탕으로 마음까지 뜨끈하게 데워보면 어떨까요? 요즘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하라는 잔소리 대신에 놀아라라고 한다는데요. 바로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키우는 골드키즈 트렌드 때문입니다. 첨단 해수풀에서 신나게 물살을 가르고 원어민 선생님과 땀 흘리며 뛰어놀다 보면 영어 실력도 자신감도 쑥쑥 자란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몸이 자라는 만큼 세상도 넓어지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연말 연초 길고 긴 겨울방학을 준비할 시간. 경기도 시흥에 슬기로운 방학생활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는데 평소에 이제 국내에 없는 것들이어서 아이들한테도 좋고. 여기 오면 아이들 체력이 진짜 좋아져요. 하루하루 성장하는 느낌이에요, 아이들이. 노는 게 제일 좋은 아이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입꼬리가 절로 올라가니 아이도 부모도 만족스러운 공간이다. 어느 곳에서든 자기한테 맞는 그 놀이와
그리고 재미를 찾을 수 있게 놀이와 교육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색다른 조합이라 더 궁금하니 빨리 구경 가자고요. 어서요, 뛰어! 엄동설안에도 손에 땀을 쥐게 한다는 현장. 너희들 지금 떨고 있니? 급기야 눈물까지 터졌는데. 어머, 눈물 날만하다 얘. 이쪽은 익스트림 스포츠 체험 공간이에요. 높이가 14m인데요. 여기서 뛰고 구르고 그리고 기어 오르면 자신감이 쑥쑥 오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공간입니다. 저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떨어지고 또 떨어질수록 재미는 물론 성취감도 배가 된다는 아이들. 좀 떨어질 것 같아. 이제 그만 올라가봐. 도전하는 모든 순간이 그저 즐거움의 연속. 이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법. 긴장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움직임. 가뿐하게 정상 찍고 망설임 없이 하강. 세상에, 보는 내 심장은 이렇게 철렁한데 평온한 거 봐요. 겁 안 나요? 내려올 때요 재밌어요. 근데 올라올 때 너무 흔들려 떨어질 것 같아요. 신나게 놀고 배고프면 먹고 모든 게 완벽하지만 조금 어린 동생들 갈 데가 없다고요? 그럴 리가요. 체력 좋은 우리 동생들을 위해 준비한 공간. 더 이상 형님들 눈치 볼 필요 없어. 이 구역 주인공은 바로 너야, 너. 어린이들 7살까지 뛰어놀 수 있는 스포츠형 키즈 카페예요. 다양한 놀이 공간으로 온종일 있어도 지루함 없이 즐길 수 있지만 진짜 특별한 건 지금부터라는데. 잠깐. 외국인이 키즈 카페엔 무슨 일이래요? 방송 나오자마자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익숙한 듯 인사까지 나누는데. 저희가 아이들이 좀 더 글로벌한 시민이 됐으면 해서 선생님들이랑 재미있는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한다. 자리 잡고 앉는 것도 척척. 집중력은 최고. 이 시간엔 놀이하는 동안 영어만 사용할 수 있다는데. 제시한 시간에 맞춰 걸음을 옮기는 게임. 분명 놀고 있는데 입으로는 영어 단어가 술술. 일석이조 효과에 엄마들이 더 신나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영어 선생님들이 같이 아이들이랑 놀아주면서 간단하게나마 영어 발화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너무 쉽게 영어에 다가갈 수 있어가지고. 잘 노는 것도 좋지만 욕심 조금 부려보자면 체력까지 끌어올려 주면 얼마나 좋게요. 화려한 드리블 솜씨 뽐내며 뛰어다니다 보면 체력이 좋아지는 건 물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우뚝 일어서는 오뚜기 정신까지 배울 수가 있다고. 이게 바로 스포츠의 힘. 뭐하고 논 거야? 축구. 공태대가 제일 재밌어. 장난기 가득한 아이들과 달리 우렁찬 기합 소리에 예사롭지 않은 발놀림. 하나라도 더 보고 배우겠다는 강력한 의지까지 느껴지는데 전문 강사와 함께 보다 전문적으로 축구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란다. 이제 취미반, 정규반과 이제 챌린지랑 육성반 이렇게 좀 나뉘어서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대회와 상대 팀 이제 연습 경기, 흔히 말하는 좀 친구들 이제 키우는 이제 반이 많이 있고. 미래의 축구 선수를 꿈꾸며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는 아이들. 이 친구들에겐 겨울방학 기간이 꿈에 다가가는 귀하디 귀한 시간이다. 성아가 축구를 먼저 배우니까 저도 하고 싶어서 배웠어요. 뭐가 가장 재밌어요? 저요? 사이드 스텝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아 따라 배운 기술 자신 있게 보여주는데 우와 잘한다. 찬바람 맞으며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동안 조용히 어디론가 이동하는 유정아 대표.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간 곳은 기계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했는데 어라? 그 흰 가루는 뭐예요? 소금? 아니 그걸 왜 거기에 넣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나 많이? 이 물에서 소금이 이 기계를 통해서 전기분해가 돼서요. 아까 보셨던 그 수영장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분해된 소금 이온이 물 속으로 돌아다니면서 살균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 건강 위해 수질까지 특별하게 관리한다는 수영장. 물속에서 물장구만 쳐도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다. 31도 수온을 유지를 하다 보니 한겨울에도 따뜻한 특별한 수영장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물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친구들끼리 노는 것도 재밌지만 좀 더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그것도 가능하다.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소규모 레슨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한 명 한 명 집중. 그 덕에 아이들 실력은 나날이 좋아진다고. 초등학교에서도 생존 수영 프로그램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물 적응하는 게 필요하고 발차기랑 그 근육이 잡히는데 되게 수영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재미를 더하면 스펀지처럼 쏙쏙 흡수하는 아이들. 수영도 마찬가지다. 2바퀴쯤은 할 수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들. 지켜보는 부모들은 그저 뿌듯하다. 거의 매주 이제 일상처럼 당연하게 오는 게 됐고요. 그리고 워낙에 선생님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애들 수영하는 걸 지켜보자니 물속에 들어가고 싶은 건 나뿐이에요. 그런 마음 드는 분들 있다면 얼마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좋은 건 함께 누리자고요. 이번 겨울방학도 튼튼하게 잘 보낼 준비 됐나요? 아이들의 성장은 계속된다. 요즘 아파트들 정말 많이 좋아졌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조명이 켜지고 커튼이 거치는 건 기본이고요. 단지 안을 24시간 감시하는 순찰 로봇에 호텔 뺨치는 조식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변신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로 뛰는 전문가의 손길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입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함께 설계하는 아파트 관리의 최전선을 찾아갑니다. 똑같은 구조의 단순한 주거 공간이었던 과거는 잊어라! 바야흐로 아파트도 고품격 전성시대. 우리가 알던 아파트의 상식을 넘어 사는 사람의 가치까지 높여주는 차원이 다른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는데, 그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그런데 그때 평화로운 단지 안을 요요히 누비는 수상한 물체 포착. 누구냐? 너는? 이 녀석 또 나왔네? 야. 살아 주민들과는 이미 구면인 듯한데. 이게 방범이잖아요. 방범이요? 단지가 넓어서 경비하시는 분들의 손길이 닿을 수가 없잖아요. 얘가 아주 구석구석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큰 도움이 되죠. 녀석의 정체는 바로 순찰 로봇. 360도 카메라로 24시간 누비고 다니니 그야말로 철통 보안이 따로 없다. 여기에 가득히는 이제 안녕! 얼굴만 쏙 비치면 열려라 참깨! 문이 활짝 열린다. 불에 한번 그 안면 인식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사진을 한번 저장해 놓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편하게 가족들도 그렇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낯선 사람은 못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안면으로만 하는 거니까 인식해서. 집안에서도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뚝딱! 거실 조명 켜줘. 주인님의 명령에 조명이 켜지고, 엘리베이터 호출해줘. 하얀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호출에 손가락 하나로 난방 온도까지 척척! 그렇다면 아파트의 살림꾼 관리사무소에는 또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입주민의 호출에 번개처럼 출동하는 직원들. 궁금한 마음에 VJ 특공대도 출동! 안녕하세요. 도움 드리려고 왔습니다. 수련 또 도움 요청하신 거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장비 챙겨 다급하게 들어선 곳은 다름 아닌 욕실. 아니 관리소에서 이런 것도 해준다고요? 보통 어르신 세대들은 저희가 꼭 방문해가지고 이 홍반장 서비스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막막한 어르신들겐 그야말로 든든한 해결사. 우리 동네 홍반장이 따로 없다. 입주자님 교체 완료됐습니다. 그야말로 내일처럼 애써주니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유 감사합니다. 예. 투박하지만 따뜻한 어르신의 정. 이 마음 하나면 고단했던 하루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진다. 집안이 스마트하고 세심해졌다면 집 밖은 그야말로 별천지. 요즘 아파트를 선택하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데요. 최신식 피트니스부터 필드 부럽지 않은 스크린 골프장과 키즈 카페까지 그야말로 삶의 품격을 높이는 핵심이 됐다. 부럽다. 아무 때나 와가지고 할 수 있고 하니까 더 편하죠. 애들만 타면 바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거의 뭐 침대에서 바로 내려오다시피 해서 내려와도 편리하게 이용하는 집이 제일 좋죠. 아무래도 관리를 또 잘 해주셔갖고 입주민들도 잘 이용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이 모든 편리함 뒤에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매의 눈 통합관제센터가 있다. 여기는 방제실인데요. 아파트 CCTV나 화재 감지 그리고 비상 신호를 다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곳입니다. 엄마나 도대체 모니터가 모두 몇 개요? 그런데 잠깐 직원은 달랑 1명? 이거 괜찮을까요? 요즘에는 담당자한테 직접 핸드폰으로 호출이 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출동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이 큰 아파트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빛의 속도로 대응한다 이 말씀. 특히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신속한 예방과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미뤄왔던 지하 주차장에는 통합관제센터 못지않게 중요한 곳이 또 있다는데 여긴 어디요? 우리가 망가지게 되면 입주민분들이 물, 따뜻한 물, 난방 이런 게 하나도 작동이 하지 않게 돼요. 아파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암요. 이 추위에 난방 끊기면 상상만 해도 아찔해요. 입주민의 겨울을 책임지는 진짜 심장 확실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뭘 하시려고? 이 램프 교체하는 겁니다. 시설물에 대한 전기 설비들을 저희는 담당하고 있고요. 뭐 작게는 세대 시설부터 그다음에 아파트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수변전 설비에 대한 점검과 유지 관리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과 난방만큼 중요한 것이 전기. 자칫 놓치기 쉬운 주차장 조명까지 꼼꼼히 챙기는데 아파트가 스마트해질수록 관리의 손길은 더 섬세해져야 하는 법. 여기 하나 더. 요즘 아파트는 오래된 것도 새로 태어나게 한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이곳은 어디? 경직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저희는 18년차 아파트인데 커뮤니티 공간을 증설을 했습니다. 이 증설 사례는 대한민국에서 최초입니다. 최초라고요? 커뮤니티 공간을 증설하기 위해서 2년간에 걸쳐서 입주자 동의를 70% 정도 받았고요. 95%가 찬성해가지고 커뮤니티를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아파트엔 꿈도 못 꿨던 커뮤니티 센터도 입주민들이 원하면 기꺼이 만들어내는 것이 요즘 아파트의 클래스.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엔 발로 뛰는 아파트 젊은 베테랑들이 있다. 여름엔 시원한 워터파크로, 겨울엔 크리스마스 축제 현장으로 관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웃음꽃이 활짝. 대한민국 아파트는 지금도 매일 진화 중이다. 좋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고 없이 거친 파도를 만날 때가 있죠. 이혼이나 재산 분쟁처럼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이죠. 최근 굵직한 사건들로 인해 법적 분쟁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이 복잡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나침반 같은 분이 있습니다. 차가운 법전 속에 숨겨진 사람의 진심을 읽어내고 의뢰인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주는 치열한 변론의 현장, 오늘의 시선으로
따라가 봅니다. 그거 신경 쓰는 사람이 바람을 펴? 우리 그냥 갈라서자. 예상치 못한 결혼 생활의 끝, 이혼. 결혼 지속 시간과 별개로 이혼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거지는 문제가 바로 재산 분할. 법률적 갈등 소지가 커 특히 고민이 많아지는데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변호사가 있다. 이혼 사건을 비롯해 부동산 소송까지 전담하는 오늘의 시선 주인공 양유미 변호사. 하루 평균 사건 30-40건, 많게는 100건까지 처리하지만 이 바쁜 와중에도 빼먹지 않는 양 변호사만의 아침 루틴. 이혼, 상속 같은 복잡한 집안일부터 부동산까지 따끈한 판결문 기사를 챙겨보는 것. 법은 고정된 게 아니라 진화하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 진화 발전 과정을 읽으려면 법원의 판결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이혼 소송과 뗄 수 없는 부동산 때문에 두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양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터를 회의실로 옮긴 양 변호사. 오전부터 이혼 소송 상담 예약이 있다. 과연 의뢰는 무엇 때문에 결혼에 종지부를 찍으려 하는 걸까? 아마 따뜻한 차나 커피. 네. 혹시 뭐 가까운 분이랑 외도를 했나요? 아. 남편의 외도도 충격적이었지만 이혼을 결심한 지금은 전업주부였던 자신이 아이를 키우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단다. 지금 남편이 가표서 제가 지금 피해자로 나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저를 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혼에 있어서 유책행위를 한 거에 대한 건 위자료로 판단을 받고 원칙적으로는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요. 억울하게도 네, 이 5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죠. 가금 출처, 그다음에 그 재산 형성에 있어서 기여도 이런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서 노력해야 합니다. 양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남편의 외도 증거 확보 방법. 차량 내비게이션과 톨게이트 결제 내역, 그리고 세탁물소 영수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어떤 식으로 제가 지금 증거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 변호사님한테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수월하게 절차를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쉴 틈 없이 울리는 양 변호사의 휴대전화. 하루 상담 전화만 20통 이상. 이혼과 부동산 사건은 법적 절차가 복잡해 문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아파트 값이 오를 거니까 굳이 지금 팔 이유는 없죠. 이혼은 이혼이고 재산은 지켜야 되니까 이혼 방법에 있어서는 이혼 조정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합의 이혼이 있고요. 조정 이혼이 있고 소송 이혼이 있어요. 양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를 했고 그다음 재산 분할 문제랑 양육비 문제를 서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만 있다면 조정 이혼도 가능하고 심지어 외도를 한 당사자가 양육비도 조금 주겠다, 재산 분할도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 이혼 소송으로 가야죠. 이혼 시 재산 분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기여도.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진 않는다고. 양육권을 비롯해 혼인 파탄의 경위까지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은 필수. 상담부터 소송 자료 확인까지 바쁜 오전 시간을 보낸 양 변호사. 일은 퇴근을 하려나 했더니 그게 아닌가? 한적한 골목으로 향한다? 숙박시설과 유흥업소가 밀집한 이곳을 직접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남편의 외도로 이혼이랑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의뢰해 주셨거든요. 그 의뢰인 분을 위해서 증거 확보를 하려고 왔습니다. 보통은 저희 이제 담당 직원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좀 급박하기도 하고 제가 마침 들어가는 길이기도 해서 직접 나오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증거길래 급박한 걸까? 안녕하세요. 저는 양유미 변호사라고 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오셨는데요? 12월 10일 날 밤 7시에 그때 오셨던 분들이 불륜 관계거든요. 좀 증거가 부족해서 CCTV를 조금 보존 기간이 짧다 보니까. 내연 관계를 입증할 CCTV 영상은 정확한 외도 증거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어 확보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양 변호사가 직접 찾아온 이유가 다 있었던 거다. 그녀가 사건에 이렇게 진심인 이유는 바로 가려진 진실을 찾기 위해서다.
의뢰인의 말 속에 담긴 진실 때문에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상담에도 집중력은 떨어지지 않는다.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본인이 외도를 하셨다고 저를 찾아오시면서 이혼 소송을 당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긴 시간 동안 상담을 나누어 보니까 이게 외도도 문제지만 그 배우자분의 가스라이팅, 그에 따른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도 이혼 사유,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내의 폭언과 폭행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던 남편의 외도. 유책 배우자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의뢰인의 진실을 찾은 거다. 가스라이팅 한 부분이랑 폭언, 폭행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서 쌍방 귀책으로 인정이 돼서 상대방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만난 양 변호사. 서울, 대전, 부산 찍고 오늘은 인천에 도착. 가정법원이 아닌 걸 봐서 이혼 사건은 아니고 그럼 부동산? 상가나 생활형 숙박시설 또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곳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상가 사기 사건 1차 재판이 있는 날. 3년 전 사기를 당해 대출까지 받아 상가를 분양받은 젊은 의뢰인의 분양 해지와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단다. 진짜 영끌 한번 해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상해요. 법리적 다툼이 복잡해 부담감 역시 큰 재판. 10분이 1시간만큼 길게 느껴지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재판은 어떻게 잘 진행됐을까요? 지금 분양대행사 직원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증인 신청에 대해서 채택해 주셔가지고 다행히 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은 편안해진 의뢰인의 표정.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설계해주는 인생의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의뢰인의 시선에서 사건을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의뢰인의 고충을 살피는 변호사. 정확한 시선이 의뢰인의 삶을 바꿔주기에 오늘도 사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12월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년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가장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곳, 바로 어학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행이나 취업을 목표로 일본어 배우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해요. 왕초보 탈출부터 원어민 회화까지 새해에는 꼭 입을 떼겠다는 그 목표 하나로 뭉친 열정맨들. 그 뜨거운 배움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 다들 새해 계획 알차게 짜고 계신가요? 새해는 언어를 마스터하고 싶은데 제가 일본 여행을 좋아해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오타니 선수랑 직접 만나서 대화해보고 싶어서 새해에는 꼭 일본어 마스터해보고 싶습니다. 목표가 확실해야 달성도 쉬운 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실천에 나선 열성파들 덕분에 분주해진 곳이 있다. 새해 오면서 일본어 배우시려는 분들이 많아져서 조금 바빠졌습니다. 특히 일본 여행과 컨텐츠 소비가 늘면서 바야흐로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어 열공 모드라는데 이런 핫프레이스를 VA 특공대가 놓칠 수 있나? 배움의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 현장 지체 없이 출동이요! 열정 가득한 선생님과 남다른 눈빛의 학생들만 봐도 학구열이 뜨겁다. 뜨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생각해도 기가 막히죠? 소라 씨가 좀 한번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빨리 안 해도 돼. はじめまして、私はソラジョンです。私は日本で韓国の服を販売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日本のニックネームがあるので、あやみと呼んでください。私は今専業主婦で日本語へ関心がとてもあって頑張ってい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아이고 유창하다 유창이야. 하지만 이런 실력이 나오기까진 기초를 탄탄히 닦아야 하는 법. 하나, 둘, 솥불. 얘는 뭐다? 솥불의 소다. 글자 하나도 허투루 가르치지 않는 선생님의 강의 덕분에 학생들의 실력도 쏙쏙. 와. 그다음에 요거는 와. 그다음에 요거는
그야말로 척 하면 착! 스승과 제자의 호흡이 환상적이다. 아무래도 어학이라는 거는 좀 딱딱한 듯한 느낌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좀 즐겁게 연상기법을 통해서 그렇게 쉽게 알게끔 학생들이 너무 호응도 좋고 금세 외워지더라고요. 뭐든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길 재가는 없는 법. 다들 목표 이루겠어요? 일본 여행 갈 때 번역기 없이 스스로 말하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렇다면 난이도를 좀 더 높여볼까? 수강생들 사이에서 말문이 트인다고 소문난 이곳 인기 만점 회화반 강의실이다. 야, 그런데 이 칠판부터 뭔가 다 다르다. 私の趣味は山登りです。そうですか。じゃあ、そして라는 분을 확인해 볼게요. そして先輩、毎日が楽しかった。 そして先輩, 毎日が楽しかった. 아련하게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산. そして先輩、毎日が楽しかった。楽しかった. そうですね. 달달 외우기만 하는 공부는 이제 그만. 드라마 속 주인공이 돼보면 실력도 쏙쏙. 어찌 보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영화 대사나 드라마나 또 노래 가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쏙쏙 재미있게 들어오도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회화반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드라마에서 나오는 회화체들이나 그런 걸 집중적으로 알려주면서 질리지 않고 즐겁게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일본 여행을 갔을 때나 아니면 일본에서 일을 할 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들을 배우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이 밖에도 실력 따라 취향 따라 수업도 각양각색. 그런데 이분은 혼자서 뭐세요? 제가 일이 있어서 수업을 못 들을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영상 수업이 준비되어 있어서 수업 진도가 밀릴 염려가 없습니다. 영상으로 챙기는 나만의 보충 수업이란 말인데 그 역시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기에 어쩌다 결석해도 진도 걱정은 꽉 붙들어 매셔도 되겠다. 피디님 재밌어 보이죠? 되게 게임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한 땀 한 땀 아주 정성 들여서 하나씩 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오감으로 습득하면서 자연스럽게 잘하게 돼요. 잠시만요. 외국어의 완성한 발음 이 부분도 놓칠 수 없겠죠? 자, 주국구진이 아니라 중국인인 추위에 좀 더 가깝게 하시면 더 좋아요. 아니 지금 누구랑 통화 중이에요? 저희가 숙제가 음성 숙제가 있거든요. 이걸 듣고 지금 피드백을 올려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본어가 사실은 한국어랑 비슷한 점이 많아서 더 틀리기가 쉽거든요. 일본어가 타금, 청음, 장단음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세세하게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수업 후에도 이어지는 선생님들의 열정에 학생들 결코 게을러질 수 없겠다. 수업이 모두 끝나고 이젠 집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집에 안 가시고 여기. 저희 더 놀다 가려고요. 네? 학원에서 논다고요? 여기가 카페처럼 편안한 분위기여서 수업 끝나고 언제든지 와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막 사탕 같은 것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수업 끝나고 나면 시간 남을 때 여기서 만화책도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이 또한 일본어에 푹 빠지게 만드는 선생님들의 특급 배려. 차 한잔 할 수 있는 공간부터 일본 감성 물씬 풍겨나는 인테리어까지 덕분에 공부 의욕이 저절로 솟겠다. 최근에 제가 수영에 갔잖아요. 거기 야마가타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때 야마가타에서 이모니 모일 때 먹은 건데 여기 보세요. 열심히 공부한 일본어로 여행을 떠나는 건 모든 수강생의 꿈. 실제 수강생들과 함께 떠나는 수학여행까지 있다니 공부하고 싶은 동기부여는 확실하겠죠? 내년에 또 저희가 봄에 가잖아요. 그럼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일본 소도시 맞지않아? 그렇구나. 저는 오사카. 오사카. 오, 좋다. 꿈은 이루어질지니 수강생들의 새해 각오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언어 스트레스 없이 잘 공부해서 워킹홀리데이 내년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새해에는 일본어 마스터해서 혼자 여행 가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다 원하는 거 이뤘으면 좋겠어요. 간발이! 새로운 언어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 열심히 공부해 탁 트인 말문으로 더 넓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길 응원한다.
파이팅! 겨울바람이 찰수록 코끝을 스치는 이 향기가 더 간절해지는데요. 바로 따뜻한 커피 한 잔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마시는 이 한 잔 속에는 생각보다 훨씬 뜨겁고 정성스러운 과정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최적의 맛을 찾아가는 로스팅 공장의 열기부터 한 잔 한 잔 온기를 채우는 바리스타의 섬세한 손길까지 올겨울 여러분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가장 향기로운 현장으로 가보시죠. 어느새 현대인들에게 물만큼 중요한 존재가 된 커피. 이제는 평범한 음료를 넘어 커피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도 있단다. 이제 바쁜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잠깐 쉴 수 있으니까 저희가 커피 한 잔은 잠깐 휴식 같아요. 피곤한 날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고 또 어떤 날에는 삶의 휴식이 되어주는 커피.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의 커피 소비량은 매년 고공행진 중이라는데 전 세계에서도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커피 사랑. 그러다 보니 어느새 대한민국 커피의 품질이 올라간 것은 물론 트렌드 역시 발빠르게 변하고 있단다. 보기에 예쁜 카페들은 물론 카페에서 출시하는 자체 굿즈나 화려한 디저트들까지 수많은 카페들이 커피 경쟁에 나섰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제는 커피를 추출 방식부터 차별화를 둬야 한다는데 아주 커피 한 잔에 사활을 걸었단다. 커피에 대해서 이제 맛뿐만 아니라 이제 향, 분위기, 그리고 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커피를 입으로만 즐기던 시대는 끝났다. 커피의 맛과 향은 물론 눈으로도 커피 문화를 즐기는 세상이 왔다는데 그런데 여기저기 구경하다 보니 눈에 띄는 이것. 이게 드립 커피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생긴 것부터 참 희한하다. 이건 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요거는 사이폰이라고 하는 커피 추출 방식입니다. 모양도 생김새도 참 생소한 이것. 이미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인기 만점이라는데 물을 끓일 때 발생한 증기가 커피 가루를 통과시키는 진공 추출 방식으로 커피의 풍미를 극대화해서 느낄 수 있는 방법이란다. 그런데 같은 원두를 사용해도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 정말 맛이 다를까? 그리고 이 상단 부분은 열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과 향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추출 방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냥 주는 대로 마시기보다는 커피에 대해 이렇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중요하단다. 그렇다면 정말 사이폰에서 내린 커피는 맛이 좀 다를까?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드디어 커피를 받아든 순간 얼른 한 입 들이켜보는데 산미 그 자체. 이렇게 맛 좋은 커피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곳이 또 있단다. 들어가는 순간 아니 여긴 무슨 공장 아닌가 싶었지만 다른 공장도 아니고 무려 커피 공장이란다. 생두, 전처리부터 로스팅 그리고 제품 포장까지 커피에 관련된 모든 게 이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는데 여기가 공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생두 전처리 공정입니다. 생두 투입부터 이물 선별, 보관, 이송까지의 단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깨끗한 커피를 제품의 원료로서 사용하기 위해 이물 선별만 총 4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니 생두 이물 선별만 4단계요? 이거 생두 고르다가 하루 다 가는 거 아닌가 싶지만 다 방법이 있단다. 이평 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생두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생두의 모양보다 크거나 아니면 너무 작은 이물들을 걸러내주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기와 모양으로 1차를 걸은 뒤 그 다음은 그리고 금속 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자성이 있는 철 같은 것들 걸러내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우 이 정도면 끝 아닌가 싶지만 아직도 2단계나 더 남았단다. 컵갈기 같은 경우에는 크기나 모양 자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량에 따라서 무거운 아이들을 이제 걸러내주는 여기서 어떻게 더 걸으나 싶던 그때 색채 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두랑 유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컬 렌즈를 통해서 색상값에 일치하지 않은 아이들만 이제 퓨터를 통해서 쳐내는 그게 색채 선별기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심성의껏 걸러낸 원두들은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는데 다음 단계 역시 으리으리한 기계들이 가득하다. 보이시는 이쪽 공간이 저희 로스팅실입니다. 하나는 열풍식 로스터기고요. 나머지 하나는 반열풍식 로스터기입니다. 어머나, 로스터기만 2대가 있다? 2가지 서로 다른 로스터기를 사용해서 각각의 원산지별 커피의 특성을 살린 뒤에 선후 블렌딩과 특허 공정을 거쳐 가장 균형 잡힌 맛을 만듭니다. 그렇게 이곳에서만 하루 10만 톤의 원두를 로스팅한다는데 그렇게 정성 들여 골라내고 로스팅한 원두들은 이곳의 제품이 되어 전 세계로 쭉쭉 뻗어나간단다. 그런데 그때 포장까지 다 끝난 물건을 또 걸러낸다? 엑스레이 선별기를 통해서 커피 원두가 아닌 마지막 이물까지 걸러냅니다. 여기까지 거쳐야 최종 제품으로 출고가 됩니다. 이야, 이거 제품이 세상에 한번 나오기도 쉽지가 않다. 하지만 커피 수요가 높아진 만큼 관리도 철저해야 하는 법이라는데 관리가 철저해지는 건 커피 공장뿐만이 아니었다. 커피 연구소 역시 바쁘게 움직이는데 블렌딩 구조나 로스팅 프로파일처럼 커피의 맛을 설계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매일 커핑을 통해 그 기준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드립 등의 추출 과정 없이 뜨거운 물과 분쇄 원두만 사용해 원두 고유의 풍미와 밸런스 등을 확인하고 있다는데 더 품질 좋은 커피를 위해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지표로 다양한 연구를 거듭하는 커피 연구원들. 이제는 커피도 과학이다 싶던 그때 아니 이게 무슨 소리? 커피를 숟가락으로 마시는 것도 모자라 이상한 소리까지 내는데 이건 슬러핑이라고 해서 커피의 맛을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커피는 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단순히 맛으로만 느낄 수는 없고 이렇게 슬러핑을 통해서 마치 입안에 스프레이를 분사하듯이 순간적으로 기화시키면서 이 비강을 통해서 후각세포를 동시에 자극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맛과 향을 동시에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결과가 고객의 신뢰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커핑을 통해 그 기준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커피 그리고 그 한 잔을 위해 사활을 건 사람들 새해를 준비하며 괜히 마음이 바빠지는 요즘 커피 한 잔과 함께 잠시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오늘 VJ 특공대 리턴즈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의 위로와 새로운 도전을 향한 사람들의 반짝이는 눈빛까지 역시 현장에는 우리를 다시 뛰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생생한 이야기들을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VJ 특공대 리턴즈 아나운서 이정민이었습니다.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그래도